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 물류 분야 소식을 전해드리고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해드리는 해운 물류 채널입니다. 오늘은 해운 물류 분야의 전문 서적 중 한국해운과 해운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해운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해운 정책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공과를 분석하고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출간된 서적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로 해운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 투자자와 일반인들도 세계 해운의 흐름과 그 속에서 우리나라 해운의 대응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적용함에 따른 공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 해운의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과 제2편은 총론이라고 할 수 있고 제3편부터 제11편은 강론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제12편은 결론과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한국 해운의 성장 과정과 해운 행정 조직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해운의 성장 과정을 태동기, 기반조성기, 양적 성장기, 구조조정기, 자율개방기, 고도성장기 그리고 위기극복기 등 7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운 정책을 담당해온 정부 조직의 변천과 해운 관련 법령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편은 해운시장과 해운정책 개관으로서 해운시장의 분류, 해운시장에서의 운임의 결정 과정과 해운경기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운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해운정책의 기조와 해운정책 수단을 그 성격에 따라서 규제수단, 재정금융수단, 조세수단, 인력 확보 지원 및 외교적 수단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해운의 3대 요소라고 하면 화물 선박 선원을 일컫는 바 제3편은 화물 확보 정책을 그 성격에 따라서 화물 유보 정책, 화물 배분 정책, 캐보타주 정책과 간접적인 화물 확보 정책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화물 확보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물 유보 제도의 도입과 그 공과 대량 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그 타당성, 선화주 간 협력체제의 확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4편은 선박 확보 정책으로서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선박 확보 방법의 다양화와 선박 확보 자금의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박 확보 정책을 개관하고 계획조선제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 선사들의 선박 확보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5편은 선적제도와 톤세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선박은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하는 바 선박을 선주국이 아닌 제3국에 취적하는 편의취적제도, 이에 대응하여 자국선대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2선적제도와 톤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편의취적은 해운 분야에서 발달한 특유의 현상으로 선박 조달 자금과 선원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국제 해운 시장을 더욱 완전 경쟁으로 가까운 다이내믹한 시장으로 변모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박 등록 제도의 변천과 국제 선박 등록 제도, 제주 선박 등록 특구 제도와 톤세 제도를 살펴보고 그 공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제6편은 정기선 해운 정책으로 정기선 해운 동맹, 라이너 코드, 미국의 해운 동맹 정책, EU의 해운 동맹 정책을 차례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기선 해운 육성 정책과 해운 동맹에 대한 정책, 우리나라 원형 정기선사들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공과를 논하고 있습니다. 제7편은 국제해운협력에 관한 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국제회사기구, 국제노동기구,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운 협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타 해운국과의 양자 해운 협력과 자유무역협정,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해운 협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제8편은 구조조정 정책으로 우리나라 해운이 어려움을 겪었던 1980년대의 해운산업 합리화 정책,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과 2008년 하반기에 도래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그 공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왜 자본 축적에 실패하였으며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사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9편은 전문 인력 양성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해상 근무 인력인 선원의 수급 동향 추이를 분석하고 우리 선원들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성과와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원 인력 확보 정책, 선원 근로 기준 및 선원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해운 관련 산업의 육성과 그 전문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0편은 연안해운 정책으로 연안해운 육성 정책으로서 캐보타주 정책과 전환운송 정책을 살펴보고 연안선박 확보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해운 협력의 일환으로 채택된 남북해운 합의서의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연안해운 정책의 공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11편은 해사안전정책으로서 선박운항 안전정책, 해상보안 대책 및 해양오염 방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항만당국이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박운항 안전정책으로는 선박검사제도, 선원에 대한 자격 증명과 훈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선박교통 관제와 이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객선과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상보안대책으로 IMO의 ISPS 코드 도입, 세계관세기구의 AEO 제도 도입, 해적피해 방지 대책과 해상 사이버 보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과 대기 오염 방지, 선박 평행수 배출 규제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2편은 미래 한국 해운 정책 방향으로 먼저 정기선 및 부정기선 해운 시장의 동향, 북극 항로 이용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등 국제 해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 미래 한국 해운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래 해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선박 및 화물 확보 정책의 방향과 국적선사의 자본력 확충 방안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국가기관 물류망으로서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임을 적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해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선박량 및 적취율 등 목표 설정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선박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되 이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해운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감을 주고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